지금 그 드러난 어떤 의혹은 주로 이제 개인의 도덕성 검증이죠. 이거는 저는 피해갈 수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후보 시절에 그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인성 기준이 뭐냐고 했을 때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도덕성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도덕성을 이제 검증할 수 있는 기준은 본인의 이제 신상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집중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책 관련은 아마 내일 주로 집중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해할 수 있는 측면도 많아요. 예컨대 그 아들의 재산 예금 이런 거는 이제 증여하지 않았다면 증여세를 낼 필요가 없으니까 그 본인의 당시에 이제 결혼 부주금, 축의금 같은 경우는 봉투나 기록이 있으면 이제 제출하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문제가 좀 집중되는 것은 병역 비리죠. 병역, 아들의 병역. 굉장히 그 자식들의 병역 이런 문제에서 예민합니다. 근데 일단 안 갔습니다. 근데 안 갔는데 안 간 이유가 어깨 탈골인데 이제 문제는 처음에는 어깨 탈골이라는 게 없었다가 나중에 생긴 다음에 병역 면제를 받았는데 그것이 고의적으로 하필 그 시점을 택해가지고 어깨 수술을 받은 것이냐 하는 것인데요. 그것에 대해서는 아마 야당의 공격이 좀 집중될 것 같고 만약에 명확한 설명이 안 나오면은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 이 아들의 병역 비리 의혹에 대해서 아들의 치료와 수술 기록 제출을 후보자에게 요구했는데 이낙연 총리 후보자가 아들의 치료 수술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라고 말해서 자유한국당에서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청문회 보이콧에서 나설 수 있다라고 지금 단단히 벼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역시 오늘 내일 청문회의 가장 키포인트는 과연 총리 후보자의 아들의 병역 현역을 면제받은 것에 대한 의혹 여부일 텐데 꼼꼼하게 따져볼 필요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낙연 후보자 같은 경우도 야당의 공세가 신상털기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치료 근거나 기록들이 있다라면 성실하게 협조할 필요가 있거든요. 2001년이라고 생각하니까 제가 2001년도에 군 입대를 했거든요. 딱 겹치네요. 딱 겹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저도 신체검사 받았던 기억을 보면은 그 주변에 있는 친구들 중에 사실 군대 가기 싫어갖고서는 여러 가지로 막 어떻게든 신체검사 등급을 떨어뜨려 보려고 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죽어도 1급 이상 떨어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3급까지가 1급에서 3급 판정을 받아야 현역으로 입대를 하는 거고요. 4급부터 이제 공익근무 요원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3급에서 4급으로 떨어지는 게 이게 보통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근데 이제 3급도 그 안경 쓰고 조금 체중 많이 나가면 3급 그냥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그러니까 조금 체중이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먹어서 몸집을 좀 불려보기도 하고 그 당시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제 군복이 맞지 않아서 군대를 안 갈 수도 있다 뭐 여러 가지 소문들이 있었기 때문에 별의별 짓을 다 해보지만 4급 이하로 판정이 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제 3급에서 5급으로 어깨 탈골에 대한 수술 때문에 결국은 군대를 가지 않았다는 부분이 있는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 저는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은 청문회 과정에서 이런 의혹들이 나올 수 있고 해명도 중요한데 아주 만약 이런 일들이 후보자의 거짓말로 드러나게 되면은 이거 되돌릴 수 없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왔던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이낙연 후보자가 여러 해명들을 명쾌하게 해줬어요. 이 해명이 진실이면은 이 진실에 의거해서 국무총리직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만 이 해명이 혹시나 해명이 아니라 거짓으로 드러나게 됐을 경우에는 충분히 낙마에 대한 사유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적어도 첫 번째 청문회고 그리고 총리 인준이 하루빨리 돼야 문재인 정부 내각이 안정될 수 있다는 건 100% 동의합니다만 그럼에도 그 이유만으로 검증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도 드리고 싶어요. 두 번째 의혹 한번 볼까요? 두 번째 키포인트는 아마 이 의혹일 것 같아요. 1991년 부친으로부터 땅을 상속받았는데 2008년에 등기를 이전했다는 건데요. 김무식 교수님. 1991년에서 2008년, 그러니까 상속받은 시점에서 등기를 이전하는 시점이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상속받은 걸 잘 몰랐다라고 이제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워낙 재산이 많아서 모를 수도 있고요. 워낙 재산이 없어서 모를 수도 있습니다. 없어서 모를 수도 있다? 왜 저의 경우도 이제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아주 얼마 안 되는 평당 몇백 원밖에 안 되는 이마에 조그만 땅을 이제 저한테 물려주셨는데 너무 적으니까 제가 감지를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땅이냐? 그리고 세금이 거의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고 너무 많으니까 모를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너무 몰랐다는 것도 이제 해명이 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일부 언론에서 보도가 좀 됐고 의혹이 좀 나왔습니다만 사전에 몰랐다, 상속된지 몰랐다고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세금 납부 과정에서 그 사실을 인지했다는 또 의혹 보도도 있었어요.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들 병역 문제하고 이 부친한테 상속받은 땅에 대한 이 상속 자체를 몰랐다는 문제는 제가 볼 때 이번에 청문회에서 굉장히 날카로운 검증 공세가 있을 것 같고요. 우리 김병민 의원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처음 출범하는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이게 내각을 구성해야 되는 지금 절대절명한 이 막급한 지금 과제가 있기 때문에 총리 후보자를 어지간해서는 발목 잡지 않아야 된다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왜냐하면 정부 출범 때 총리를 발목 잡으면 내각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발목 잡기를 비치지 않는 정도의 정치적인 어떤 이 청문회가 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문회가 또 맹탕이 돼서는 안 됩니다. 맹탕 청문회에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발목 잡기로 지나친 정치 공세를 해서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봐주기식 청문회가 돼서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낙연 후보자 같은 경우 지금 나오고 있는 의혹들에 대해서 해명하고 있는 것이 뭐 그런 대로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낙연 후보자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서훈 국정원장 후보자도 있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도 있고 또 강경화 외무장관 후보자도 있기 때문에 이낙연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봐주기식으로 안 비치는 걸로 시작을 해야 이 다음 기다리고 있는 나머지 후보자들에서 굉장히 엄정한 공세를 우리가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런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만 우리 언론들도 지금 문재인 정부를 봐주기로 흐르는 게 아니라 일각의 우려도 있습니다. 이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에 대한 검증, 언론의 검증은요 매서울수록 좋은 겁니다. 언론이 봐주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의미의 또 일각의 비판이 있기 때문에 뭐 우리 채널A나 동아일보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뭐 저를 질타하는 내용 같은데 사실 박성규 전 청와대 대변인 나와 계시지만 박근혜 정부 인수위 대변인 하실 때 제가 인수위 출입 기자하면서 처음 국무총리 후보자가 김용준 총리 후보자셨는데 그랬죠. 그때 제가 사실은 인사검증 팀이었습니다. 그래서 김용준 후보자의 24시간 일거수일투족을 취재해서 결국은 낙마했어요. 그 이후에 문창국 총리 후보자도 낙마했고 김학의 박근혜 정부 초기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 때 의혹도 취재해서 낙마시킨 바가 있는데 뒤늦게 사과드립니다. 처음부터 그 인선이 돼가지고 낙마하는 과정까지를 다 지켜봤죠. 안타까웠고 그리고 또 많이 돌아봤는데 이 청문회라는 게 사실은 새로 출범하는 정부 입장에서 첫 조각 때 굉장히 무거운 관문입니다. 그때하고 차이가 지금 있는 게 하나가 좀 느껴져요. 뭐냐면 그때는 뭐 야당뿐 아니라 언론에서도 굉장히 집요하게 후보자들을 파고들었었거든요. 지금 우리 김진앵커 말씀하셨지만은 특별 취재팀까지도 가지고 아주 사소한 일들까지 제가 기억하기에 김용준 그때 초대 총리 후보자는 결국에 어디서 무너졌냐면은 다 버티다가 손녀 딸이 외국인 학교를 다닌다고 하는 초등학교일 거예요. 거기 다닌 거 가지고 아니 우리 내 손녀한테까지 이렇게 하는 게 이게 맞는 거냐. 이건 좀 너무한 것 아니냐 해가지고 결국은 손을 드는 모습을 봤거든요. 지나치다는 측면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뭐 지나치다는 게 아니라 거의 좀 놓고 가는 듯한 느낌이 있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참 운이 좋다는 생각도 들고 시대가 달라졌다는 생각도 드는데 저는 오늘 내일 이루어지는 청문회가 이낙연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되겠지만 사실은 다른 측면에서는 야당의 검증 능력, 야당의 이른바 앞으로 문재인 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견제 능력을 보여주는 시험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제기되어 있는 여러 가지들 개인의 신상의 문제는 다 봐야죠. 품격 있게 그리고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봐야죠. 생떼 쓰면 안 되고. 그러나 저는 이런 신상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제가 보기에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워낙 박수를 받다 보니까 제가 보면 거의 독재 상태로 가고 있어요. 막 정말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지금 지르고 계시거든요.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4대강 문제 포함해서도 그렇고 지금 전교조 합법화 문제에 대한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고 사실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총리가 어떤 스탠스를 가지고 어떻게 대통령을 보좌하면서 일본도 견제할 것이냐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야당이 좀 따져줘야 하고 총리의 생각을 분명하게 좀 물어봐줘야 합니다. 한 가지가 어저께 문재인 대통령 봉하마을 가셔서 노무현 대통령 추모식에서 그 얘기 하셨잖아요.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20년을 성찰하겠다. 그 성찰을 통해서 국민 모두의 정부 또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도록 성공한 대통령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통합을 얘기는 하셨지만은 사실은 가는 방향은 또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걸 어떻게 총리가 견제를 해내갈 것인지 책임 총리의 문제에 있어서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주도하는 문제에 있어서 이걸 책임 총리 입장에서 책임 있게 어떻게 견제를 할 것인지 그런 능력까지도 이번에 좀 같이 검증 과정에서 좀 따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